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챕터 민사 사례를 마찬가지로 Q&A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입주 시 집주인에게 송금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네, 이거는 특히 한국 주재원분들, 한국 유학생들로부터 많이 자주 받는 문의입니다. 독일 현지인들과 달리 비교적 짧게 거주 후 귀국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증금 반환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집주인인 임대인이 더욱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고 거주 문제는 특히 독일 현지인들도 매우 어려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 사례를 통해 민사사건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며 대처 방법 그리고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은 이제 이게 각 주마다 법원의 판결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하기 어렵지만 보통 난방비 등 부대 비용이 해결한 상황에 그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어떤 팁을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그 개인이 일반인이 기한을 정해 약 2주 정도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한이 지났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 한 90% 이상 물론 이제 반환 의무가 확실할 때 자발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만 나머지 10%의 경우 소송까지 가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승소로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임대차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어떤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 뭐 금전을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한 대여금, 매매 대금 등 이런 다 같은 절차를 받기 때문에 위 예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우편함에 노란색 봉투, 그 법원 통지서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제게 노란 봉투를 언급하며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는 범칙금 통지서를 제외한 나머지 민사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일단 대처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위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 민사 절차를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봉투의 우편은 독일어로 Zustellungsurkunde라고 합니다. 이게 평범한 우편이 아닌 이 형태로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편이 확실하게 전달되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우편이 어느 시점에 어느 날짜에 전달되었는지 증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편 봉투에 편지를 받은 날짜가 적혀 있는데 이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이나 약식소송의 경우 소송장을 이러한 노란 봉투에 받는데요. 대응 기한을 놓치면 소송장이 명시하는 금액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통 2주 내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금액을 인정할 경우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자동적으로 지는 거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패소할 재판도 잘하면 패소가 아닌 합의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후 어떤 법무법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에는 사례가 줄었지만 예전에는 토렌트 사건이 꽤 많았습니다. 토렌트 다운로드는 일반인 모두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화 제작 회사를 대표하는 법무법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은 아마 왈도프 펌마 법무법인일 것입니다. 토렌트 관련 내용 증명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대응 유형이 다양한데요. 그중 하나는 무응답입니다. 무응답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토렌트의 경우 무응답으로 대응하는 사례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문제점은 이 상대 측 법무법인인데요. 무응답일 경우 법무법인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 소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소송 전에 대응하거나 합의할 기회가 다 무산되고 맙니다. 또 다른 대응 유형은 바로 인터넷 연결이 해킹당했다, 내가 사용하는 IP 주소가 아니다, 이런 대응 유형인데요. 이도 법무법인이 사전에 법원의 허락을 받아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응이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도 변호사를 써야 하나?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벌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오지 않냐? 보통 변호사를 써서 대응하게 되면 변호사를 쓰지 않는 것보다 훨씬 비용 절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적절한 합의 혹은 대응을 통해 벌금을 낮추거나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기 때문인데요. 가끔 인터넷으로 알아보신 분들이 합의는 원하지 않는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벌금이 한 200유로로 줄어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이거는 그 각 의뢰인의 선택의 몫이지만 소송까지 갈 경우 비용, 시간, 리스크,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라고 조언은 해주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민사 사건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나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위 질문은 꼭 변호사뿐 아니라 민사 사건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짧은 상담 정도는 받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를 하면서 이 수많은 사건을 보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초반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후반 혹은 극후반 혹은 모든 것이 다 늦고 난 다음에 이제 제게 문의하시는 분들의 상황이에요. 물론 이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일찍 대응을 하면 어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늦게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어떤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아는 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결정을 내리는데도 어떤 변호사의 상담이 조언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요.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반인이 직접 요구해도 안 들어주던 것을 변호사가 편지를 쓰면 바로 들어주는 케이스도 많고, 거의 잊고 지내다가 혹은 포기했던 것들 혹은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몰라 못 청구하는 금액도 받아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큰 돈을 아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민사 사건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